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 팩토리 100.3 금요판을 시작합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 100.3과 온라인 노컷 뉴스로, 나머지는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직접 제작하는 팟캐스트 나울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스스로가 불꽃이 되어 노동 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던 22살 청년의 강력한 외침. 그의 일대기를 담은 전태일 평전에서 가장 강렬한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2020년 5월 1일, 오늘은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울산은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실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과 강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치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연계방송 나울통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조광래입니다. 공동진행자 이동훈입니다. 공동진행자 이승우입니다. 저는 연계방송 팟캐스트 나울통의 핵심 코너 정치중계석을 맡고 있는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에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며 노동인권의 바닥을 봐왔죠. 거기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사계입니다. 그룹 거북이 버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구 서범수 국회의원 당선인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범수입니다. 네, 당선인,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성원 덕택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울산과 울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당선인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사안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그 공약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좀 국토해양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경제 살리는 부분 쪽으로 산자위, 그리고 우리 울산의 그리고 울주의 예산을 위해서도 기획재정위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위원회라는 게 저는 초선이기도 하지만 위원회라는 게 일단 저희들 울산의 의원들이 6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분들이 각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울산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조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인터뷰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당선인과 지방자치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 지방자치 권한 확대 의미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시점이 딱 노동자 주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울산은 그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두고 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노동자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강제성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한 부분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는 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는 그런 인식은 우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개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조례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바로 지방자치법 22조에 있다고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가 22조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그게 시대에 못 미치면 법은 그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고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법이라는 게 물론 현실을 주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현실에 못 미치면 그 현실에 맞춰서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관료 출신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너무 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춰서 법은 개정돼야 된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럼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제 현실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대적 그렇죠. 흐름에 반영이 그래서 돼서 개정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그런 통과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자치법이 이제 한 30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쟁점 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통과를 또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선인님. 그러면 당선인님은 지방자치 권한의 확대에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자치 권한의 확대 또는 이제 조례 제정에는 지금 한계를 극복에만 그 의미가 머물러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광역의 기초의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시청에서 독립해야 한다. 또 이제 광역시의원 24명으로 이제 3천여 명의 규모의 시청 등 피감 기관의 감사가 어렵다. 또 행정 문제를 짚어내기 어렵다. 또 사무처 전문위원 수준을 넘어서 지방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주로 지방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직급이 돼서 이제 본청에 서울에도 올라가고 여러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다. 네. 중앙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고요. 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 자율성 강화와 지자체에 대한 의회 감시 그리고 견제 기능 강화에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강력시도 의회만 인사권 독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기초의회도 인사권 독립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록 기초의회 경우에 사무인력 규모가 적어서 독립적인 인사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강력시인 세종시의 경우는 정원이 35명이지만 기초시인 창원 같은 경우는 또 44명이나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기초의회도 기준을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지방의회도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강력시 도의회보다 이제 더 넘어서 기초의회도 기초도 어느 그렇게 정도. 말씀하시는군요. 왜냐하면 네. 기초자치단체가 저는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집행 그리고 기초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또 이어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제 시청 공무원들은 지방자치 권한 확대가 재정 독립에서 시작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을 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중앙정부와 광역시 그리고 기초시 구군이 대략 5대 3대 2로 이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뭐 이런 맥락은 사실 국비 확보가 이제 되지 않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못 짓는다 이런 얘기죠.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마다 예산철만 되면 정보청사로 출장을 가서 예산 구걸한다 이런 처지를 한탄을 하던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예산을 구걸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저는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앙부처 공무원도 예를 들면 예산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산실에 가서 네.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자치단체 공무원인들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 지역을 위해서 네. 중앙부처 예를 들면 예산실이겠죠. 결국 그렇죠. 예산실에 네.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당연히 네. 그걸 부글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자기 업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네.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울러 지방재정 관련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8대2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 정부가 지방세 8조 5천억을 확충해줘서 한 75대 25, 7.5대 2.5 정도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정부가 2020년까지는 한 7대 3까지 만들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가도록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지방 정부를 이용하도록 하되 네. 국가 전체 차원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나 네. 기획 재정 업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런 논의와 별도로 현재 상황에서 지역 예산을 따기 위해 정부 청사나 네. 관련 부처에 가서 노력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더라도 네. 거기에는 매칭 펀드가 잘 안 되어가지고 오히려 국비를 따도 소용이 없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가면서 네. 예산을 좀 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그래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도 이제 국비를 확보하려는 이제 지방 공무원들의 노력은 계속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렇지만 울산 시민들은 국가의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그 정부 재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청년 입장에서 보면 취업 창업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 이양 일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약 400개에 달하는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법인데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아마 2021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후속 조치를 통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것도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이전하는 권한 중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의 착수 시기 연기 권한이나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등도 지방정부로 이전되는데 그럴 경우 강력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경제자유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및 신규 사업 진출의 기회는 넓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올해 정부 예산이 513조입니다. 네. 중앙정부가 집행하든 지방정부가 집행하든 그 예산에 서해지는 것은 똑같다고 보는데 다만 중앙정부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생각할 것이고 지방정부는 좀 더 지역 현실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방정부에만 예산을 맡게 되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산시는 유니시티와 함께 약 2천억을 들여서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똑같은 사업을 다른 지방정부 몇 곳에서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네. 또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과 집행 예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지방정부로 사무도 이양이 되고 예산도 좀 이양이 돼서 지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방으로 이런 것들이 이양이 돼서 그렇습니다.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강선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 놓고 기대도 있지만은 우려도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가 직접 인터뷰도 해봤는데 사실 제일 큰 게 강력 기초의회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실망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또 시청과 군청 공무원들 차고 있는 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장에다가 힘하고 돈 더해준다고 해서 이거 잘못하면 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와 시청 등에서 일하는 선출직, 임명직 울산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네, 예를 네. 들면 이제 2018년 기준 울산에 6,069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절대 다수는 정말 열심히 하고 불철주야 국가와 울산 그리고 울주의 발전에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부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울산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감시와 대안 제시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없이는 울산의 발전이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네. 기초자치단체와 강력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 간의 인사교류가 무엇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사교류.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보면 네. 예를 들면 울주군과 울산시의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냐. 좀 다른 지역에 네. 가서 아니면 좀 더 큰 물에 가서 업무를 하고 보고 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또한 네. 울산시와의 관계 내지는 중앙부처의 관계도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업무 협력이라든지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서 네. 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을 27년 했지만 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제도적 밑받침도 돼야 되고 네. 그렇지만 처슬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방분권이라는 큰 원칙을 지켜나가되 문제점은 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네. 이까지는 이제 임명직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다음 선출직구와 시군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상황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집행부와 여당 쪽의 같은 당 사람들이 많이 뽑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는 게 참 어렵다 지금 네, 네. 그렇게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 소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아울러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역량 강화 업무에 대한 말씀이시죠? 부분에 네. 대해서 역량 강화지 업무에 대한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이거는 이거고 저건 좀 투철하게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네, 네. 논리적으로 공무원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 풍토가 만들어져야 요즘은 공안만 찔러가지고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거나 기를 죽이고 내가 네, 네.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공무원들이 손을 들게 하고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좀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서 네. 좀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제 어떤 공부하는 분이 그러니까 역량 강화가 일단 우선 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자기들의 사명감, 네. 소명감을 분명히 인식을 좀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견제와 감시도 필수적이다. 예. 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당선인께서는 예. 울산이 지방 분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00% 이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어느 울산이든지 어느 강력단체든지 기초단체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설령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일단 시행해 가면서 네. 보완해 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아, 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걸 갖춰서 우리가 100%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지 네.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방분권 3법이라는 것 중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지방이양 일괄법은 지난 1월 9일에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네. 2개 법안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런 어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서 울산이 좀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는 네. 위상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는 100% 해야 되지만 그 100%라는 게 과연 있겠느냐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보완을 해가면서 네.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당선이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예.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그 2부에 이어서 yes or no 인터뷰라고 이제 당선인과 이제 함께 저희가 시간을 좀 가져보려 했는데 오늘 당선인께서 이제 사정상 좀 스튜디오로 그렇습니다. 네, 방문을 못 해주셔서 인터뷰로 이렇게 좀 전화 인터뷰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언제 yes or no 인터뷰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약속을 좀 받아내겠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 네,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당선인께서 그럼 네, 저희도 네네, 칼렌더를 보고 네네,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 네, 여러 알겠습니다. 가지로 죄송합니다. 아유, 시간이 아닙니다. 이래 네, 네, 돼가지고 네, 잘 안 알겠습니다. 맞았네요. 네, 예. 그러면 미안합니다. 오늘 네 인터뷰는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관해 한 말씀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우리나라가 너무나 수도권 중심,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찰관도 했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참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고 좀 더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서울에 계신 분들, 서울에 오래 계신 분들은 지방에 대한 생각을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사교류 이야기도 했지만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도 지방에 와서 근무도 좀 해보시고 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중앙에 가서 근무를 해보시면서 서로 역지사지의 어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지방 분권 이건 저절로 되기도 하고 조금만 노력을 더 하면 네, 정말로 지방공은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런 행정을 조금 지향하고 이제 지방도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도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만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울산이든지 부산이든지 각 지방에 있는 도시가 살아나야 국가의 경쟁력이 합쳐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yes or no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울산 청년 네트워크와 울산 CBS는 앞으로 청년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보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bs@cbs.co.kr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울산 청년 네트워크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팟캐스트 나울통에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동훈, 이승우, 이태인, 엄효빈,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